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행사하고 나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나가겠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 중개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1일에서 2021년 6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2021년 6월 1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죠. 이 만료 2개월 전에 쌍방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묵시의 갱신입니다. 보면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2년을 또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새로 임차인을 드릴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을 하냐? 이 경우는 임대인이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주택임대차법 6조의 3 1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을 더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임대 계약 기간 2개월 전에, 자, 그러면 2021년 6월 1일 임대 기간 만료면 2개월 전인 4월 1일 전에 내가 갱신 청구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갱신 청구에 대한 통보는 뭐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카톡도 좋고, 좀 더 내용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계약 그 갱신 청구를 하고 나서 임차인은 2년을 보장을 받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 2년 플러스 갱신 청구한 2년 플러스 해서 총 4년을 보장받죠. 이거는 누구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 자, 2년을 연장해서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라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때에 새로 임차인을 드리게 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문제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사항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묵시의 갱신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2년을 연장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게 될 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법은 이렇게 돼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게 보게 됐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면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 갱신 청구만 하고
2년 연장해서 살다가 중도 해지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중도 해지할 경우 여기에 규정을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 해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 들이는 임차인에 대한 중개부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부수는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즉 기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기 플러스 2년 임대기간 연장한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중도에 나간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 규정을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은 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서 입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명확한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특약을 넣었다면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연장계약서를 하고 특약을 넣은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그 연장계약서의 연장계약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행사한 계약이고 그 임대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임차인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죠. 이런 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그 중개보수는 계약에 대한 위반을 해서 손해를 입힌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 것이 맞다,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여기에 특약, 임대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임차인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넣는다면 명시적으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